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직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티끌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서 제재를 풀든 말든 집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 더 만날 용의는 있다고 말했는데요. 연말까지 자신들의 제안을 받을지 결정하라고 통보하면서 공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첫 소식 이동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열린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 번 더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겠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 빅딜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식 대화법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 하노이 회담 재연은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 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충지를 공략한 군사 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대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침묵을 깬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나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민족 이익의 당사자가 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박민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실을 보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대적 근성과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미국의 제재 압박 정책에 휘둘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상봉과 9월 평양 상봉 때 초심으로 되돌아가 남북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열고 의사조치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빨리 가져가라 이 얘기도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한미동맹 틈새 벌리기를 하는 동시에 제재 숨구멍을 찾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떠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어젯밤 늦게 미국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마땅할 카드가 없어 고민이 깊습니다. 계속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1박 4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한 만큼 청와대는 곧바로 회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오지랖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기정사실로 된 것이라며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주 대북 특사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특사로 두 차례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의 재방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은 5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이 잡혀 있어 4월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조기 수확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이 거부한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힐 다른 카드를 찾을 시간도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설득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설득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미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단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더 적극적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이 북미 간 친서 외교가 곧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의를 표한 직후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as you know, Chairman Kim, and I think that it will go on that way. 김 위원장도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미 간 친서 외교가 곧 시작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김 위원장이 더 적극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수킴 전 CIA 북한 분석관은 채널A에 3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절박함이 녹아있다며 빠른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괄 타결식 빅딜에 대한 거부도 미국과의 물밑 치열한 진통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He hasn't given up on the idea of the big deal, and we already know that North Korea isn't interested in it. So it's not clear to me that this is the space for an American initiative here.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결별 이후에도 황하나 씨의 집을 드나든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는 등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하나 씨가 거주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경찰은 올해 초 이곳을 드나든 박유천 씨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하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연예인 A씨의 권유와 강제 투약으로 마약을 다시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 씨는 연예인 A씨를 박유천 씨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박 씨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박유천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와 박 씨는 지난해 5월 공식적으로 결별했습니다. 저는 황하나와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별 이후에도 둘의 만남은 지속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황 씨의 마약 투약 시점과 박 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둘의 통신 기록 등 박 씨 혐의를 입증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박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2015년 황하나 씨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윗선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ሁ입니다. 가수 승리 관련 속보도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은 그동안 승리 등과 밥을 먹은 적은 있지만 자신이 비용을 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경찰은 윤 총경이 2차례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유 대표를 6차례 만났고 식사 비용은 모두 자신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 대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식사 2차례와 골프 2차례 비용을 내가 지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최종훈, 유 대표의 부인 박한별 씨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유 대표가 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총경은 유 대표의 결제 내역을 확인한 뒤에야 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상속자 부인 안 됐습니까? 편히 봐주신 적 있으세요, 수사편이? 앞서 윤 총경은 몽키 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수사 과정을 알아봐준 혐의로 입건돼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 대표에게서 빅뱅의 콘서트 티켓을 받아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몽키 뮤지엄의 영업 편의를 봐주고 콘서트 티켓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강남 최고의 클럽으로 불린 아레나는 버닝썬 등 다른 유명 클럽들이 영업 방식을 보고 배울 정도로 강남 유흥업계에선 형님격인데요. 버닝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아레나의 각종 불법 행위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레나에 주목한 이유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아레나를 비롯해 강남 유흥업소 17개를 차명 소유한 웨이터 출신 강모 씨의 존재도 알려졌는데요.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2차례나 받고도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강 씨. 여전히 그는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강 씨가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경찰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실소유주 강 씨와 바지 사장들이 지난해 경찰 수사를 앞두고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강모 씨 대신 탈루 세금을 부과받은 바지 사장이 강 씨를 향해 불만을 드러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세금을 했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다 구해야 되는데, 이거. 강 씨가 자신이 아레나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면 없는 거야. 강 씨는 바지 사장들에게 실소유주로 나서주면 아레나 지분을 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지분을 주면 내가 신경이라고 시켜줄 거야. 너는 실제 사장이라고, 너는 왜 해줄 수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 한번 다시.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자리를 뜬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이 녹음 파일이 강 씨의 탈세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양입니다.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주식도 팔고 배수진을 치면서 청와대는 일단 다음 주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뒤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다음 주 월요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채택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채택 기한을 넘기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는 채택 시한이 끝나는 15일 이후 열흘 안에만 요청하면 됩니다. 일단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진정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약 5일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거쳐 이달 말쯤 최종 임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은 마침표입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이 후보자의 남편은 주식 투자 논란이 커지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후보자 부부의 해명을 두고 여권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전 재산의 80%가 넘는 35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투자 종목과 수량을 결정했다는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자신이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 이른바 물린 개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주식과 관련해서는 손실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자신의 연봉이 5억 원대라고 밝혔습니다. 3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 횟수만 6천 번이 넘는데도 스스로 개미 투자자라고 한 건 여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은 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은 30년 가까이 전세로 살았다며 이 나이에 또 전세 살긴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임을 강조하면서 14억 원 대출을 받아 재개발 지역 건물을 사들인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권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집값에 짓눌리거나 주식 투자에 익숙한 30, 40대가 많은 수도권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창원에서 시내버스에서 쓰러진 10대 여학생이 버스기사의 빠른 판단과 승객들의 도움으로 소중한 목숨을 지켰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뒤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10대 여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진 겁니다. 응급 상황임을 직감한 버스기사는 119로 전화를 건 뒤 다시 운전석에 앉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버스를 몰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여학생을 의자에 눕혀 돌봅니다. 2분여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내버스. 의료진이 버스 안으로 들어와 여학생을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누워가지고 거품 물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의 판단에 제가 여기서 병원에 해봤자 1, 2분 거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버스로 해가지고. 병원 측은 여학생이 발작 증세를 일으켜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학생은 치료를 받고 지금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기사의 침착한 대처와 빠른 판단, 승객들의 도움으로 어린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기사들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마 똑같이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 싶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서울시가 750억 원을 들여 청계천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1km의 보행교를 짓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은 40년 된 고가도로를 재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문위 소속 건설 전문가들조차 이 고가를 보강해도 다시 사용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진양상가. 상가 양쪽에 있는 고가도로 이곳저곳에 콘크리트가 부서졌습니다. 부서진 틈으로 드러난 녹슨 철근 주위엔 빨간 페인트로 표시도 돼 있습니다. 40년 전 지어진 이 고가도로는 2014년 안전도 D등급 판정을 받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지금은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에서 남산까지 보행교를 짓고 있는 서울시가 예산을 아낀다며 이 고가도로를 보강해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균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D급이면은 이거는 현 시점에 와서는 이거 안전이 2급 정도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수명이 다한 고가를 보행교로 다시 쓰려는 계획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공원화 계획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나가게 되겠는데 나중에 달라집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진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 건설자문위 소속 전문가들도 대대적인 보강 없이 공사하면 붕괴 우려가 있다고 자문했지만 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부만 보강하면 된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보행교를 예정대로 완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 곳곳에선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두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한편에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줄지어 모여드는 사람들. 동시에 노란 우산을 펴자 세월호 추모 리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즉석 추모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세월호 관련 집회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세월호는 해양사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일부 참가자들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거나 집회 장소에 모여들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7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상을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가입자가 벌써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5G가 아예 터지질 않아 속이 터진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선 LGU+. 하지만 부산에는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그리고 제주에도 5G 기지국은 제로입니다. 사실상 지방에서는 5G 이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SK텔레콤과 KT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4G 대비 5G 기지국 수가 1%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쉽게 말해 이 지역에는 4G 기지국이 100개 있을 때 5G 기지국은 1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5G가 안 터지는 게 당연합니다. 답답한 소비자들은 스스로 속도 측정에 나서고 5G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5G 서비스를 한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망 구축 초기 단계인 만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지방까지 기지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G 기지국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이나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한 부산이나 요금은 똑같습니다. 결국 지방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7년간의 망명이 강제로 끝난 위키리스크의 창업자, 한때 위대한 폭로자로까지 불렸던 어산지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그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식으면서 우울 증세를 보이고 기행을 일삼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지적인 눈빛과 말투, 잘생긴 외모로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닌 줄리안 어산지. 진실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어산지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I mean, there's enormous pressures to harmonize freedom of speech legislation and transparency legislation around the world. 10년 동안 즐겨 입던 가죽 재킷은 어산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그를 응원하기 위해 가수 레이디 가가와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배우 페멀라 앤더슨 등이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Julian has done so much. He's exposed war crimes. He is against war. And Julian, I mean, Australia should be so proud of him. Every time I'm in London, I visit him. 하지만 그제 체포될 때 공개된 47살 어산지는 구부정하고 부은 몸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머문 7년 동안 건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콰도르 측은 어산지가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기행을 일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Toleraron cosas como que el señor Assange ponga heces fecales en las paredes de la embajada. 에콰도르 대사관은 어산지를 보호하는데 68억 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영만리 프랑스에서 아들은 장관, 딸은 국회의원으로 키워낸 한국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영석 전 카이스트 초빙 교수인데요. 이 아들, 딸을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낸 비결은 역시 자녀들과의 대화였습니다. 파리에서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목도리와 행커치프로 벗을 낸 중년의 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크롱 행정부 장관이 된 세드리고와 델피노 의원의 아버지 오영석 전 카이스트 초빙 교수입니다. 자기 이제 장관 임명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오래전부터 들려주고 싶었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다 프랑스 여성과 결혼하고 프랑스에서 남매를 키운 오 전 교수. 콧대 높은 외국에서 자녀를 최고 엘리트로 길러낸 비법으로 먼저 대화를 꼽습니다. 애들하고 제일 중요했던 게 대화. 저는 매일 밤 책을 읽어줬어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 제도권 교육에 목표 지향적인 한국식을 접목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교육에 관심 많은 아버지였지만 남매의 진로 결정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조언자지 절대 결정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른 인간, 하나의 객체를 내가 책임지고 하겠어요. 남매에게 신라시대 화랑 관창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는 오정 교수. 공직자가 된 자녀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전력을 다해 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제주에서 주로 자생하는 우리 고유종 빌레나무입니다.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아직 일반 가정에서 구입할 수 없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집안에 빌레나무를 키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교실 한쪽 벽이 빌레나무로 채워졌습니다. 이 빌레나무가 있는 교실은 그렇지 않은 교실에 비해 실내 미세먼지가 20% 줄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관공서 이런 데서 주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빌레나무는 제주 서부 지역 곶자왈지대에 자생하는 우리 고유종. 빌레는 넓고 평평한 돌을 뜻하는 제주 방언인데 빌레나무는 너럭바위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곶자왈에는 흙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흙이 없고 또 가물어도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런 특성 때문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실내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 계열 식물이어서 추운 실외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빌레나무를 대량 생산해 일반인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직장과 연극 무대, 무척이나 다른 두 공간을 오가며 연기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무대에 서는 걸까요? 이현영 기자가 직접 연극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늦은 밤 지하 연습실로 모여드는 사람들. 낮엔 보험 설계사, 보안업체 직원, 공인중개사지만 밤엔 연극 배우로 변신합니다. 오는 5월 정기 공연을 앞두고 한창 연습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와갖고 이제 10시까지 조금 하는 기간 동안에는 진짜 뭐 힘든 거 없이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어서. 한국생활연극협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회원수만 300여 명으로 1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이들은 왜 무대에 오르는 걸까? 한 극단이 뽑은 1일 배우에 도전해봤습니다. 순댓국집 사장에서 60대의 패션 모델이 된 김칠도 씨도 거쳐간 곳. 기자에겐 결혼식 하객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대사가 없을 때에도 몸짓과 표정으로 연기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연출가의 지도를 받으며 배우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이름이 너무 말 많어. 이거 완전 머리 단장하게 해가지고. 이야, 저기 괜찮은데? 혹시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이틀 동안의 연습 뒤 무대에 오르기 15분 전 배우들은 제각각의 방식으로 몸을 풀거나 대사를 외우며 최종 점검을 합니다. 고작 3번 무대에 올랐을 뿐인데 2시간 3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 조명이 비추는 무대에서 관객 30명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고 나니 중요한 사람이 된 듯 자신감과 성취감이 폭발적으로 몰려듭니다. 끊을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건 확실한 게 연극이라는 것 같고 사람들이랑 하나 돼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널A 뉴스 이현윤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과 함께 삼김시대 정치 본거지로 꼽혔던 곳이죠. 지난해 고인이 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서울 중구 신당동 집이 팔렸습니다. 이 집은 JP가 1965년부터 정치 일생 50여 년을 함께한 곳인데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P 연합을 이뤄낸 곳이기도 합니다. 김 전 총리의 장남은 SNS에 마지막으로 집에 절하고 철문을 닫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라고 글을 올려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2일 문을 연 전남 완도 수영장입니다. 개장 하루 만에 문을 닫았는데요. 완도 초등학교의 노후체육관을 없애고 9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데 수영장 바닥 타일이 떨어지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완도군은 결국 한 달 정도 보수 공사를 한 뒤 재개장하기로 했다는데요. 어떻게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했을까요? 996 근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 주당 72시간 일하는 건데 중국 최고 부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이 996 근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알리바바에 몸담으려면 이 정도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편안하게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한 건데요. 중국 누리꾼들 발끈했습니다. 996 ICU라는 말로 마윈을 꼬집었습니다. ICU는 중환자실을 뜻하는데요. 이 근무를 하다가는 병원 중환자실에 간다는 의미라네요. 눈송이 같은 새하얀 벚꽃들이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많은 시민들이 꽃을 누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에서는 벚꽃을 즐길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풍과 함께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5에서 20mm,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여기에 초속 17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칠 텐데요. 이 정도면 태풍과 비슷한 강도의 색입니다. 거센 바람에 남은 벚꽃들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남부 지역에서 내일 오후 3시 무렵, 중부 지역은 저녁 6시쯤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풍은 월요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화창하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 기운이 깊어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동안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우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농가에서도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